안녕하세요. 롤러맘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제가 오늘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규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포털 어떻게 열리는지,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지금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시뮬레이션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신청 전에 여러분들이 좀 팁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나눠볼게요. 재무부 사이트 제가 링크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구수가 20만 명 이상인 카운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되고 이 이하의 분들은 자격이 안 돼요. 각 카운티들이요, 이 펀드를 받기 위해서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카운티들이 다 이 신청을 했을 거예요. 2021년 1월 12일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니까 아마 이제 카운티들이 다 접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펀드를 받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픈되는 데도 있지만 조금 늦어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한 30일 정도 이러니까 2월 중순부터 오픈하는 곳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거 뒤에서 조금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이 펀드의 90% 이상을 렌트비나 유틸리티 등 하우징에 관련된 지원금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카운티가 그거에 맞춰서 사용할 거니까요. 자, 지금부터 자격 요건인데요. 여러분들 실업수당 받는 분들은 자격이 되세요. 그리고 실업수당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요. 소득이 감소하신 분인데 그거 퍼센테이지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예상치 않은 비용들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건데 이 규정은 모든 카운티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연방정부의 지침서니까. 거주지가 불안정하거나 홈리스가 될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렌트비 안 내면은 다 누구나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밀렸다고 난 홈리스 아직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스라고 하시면 돼요. 어떤 질문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카운티에 메디언 인컴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80% 미만으로 여러분 수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실업상 받는 분들은. 연방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이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섹션 8 같이 그 저소득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청서를 접수하기 90일 전부터 실업수당 받는 분들은 자격이 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본인의 메디언 인컴 있죠. 그 지역별로 거기에 50% 이하로 떨어지신 분들이 더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많이 감소되신 분들이 무조건 1순위가 되는 거죠. 가족 구성원들 2020년대 총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신청하는 기준으로 월 소득에 대해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3개월마다 계속 리뷰한 다음에 추가로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up to 12개월이다. 이게 무조건 12달이 아니고 3개월마다 자격이 되는지 계속 검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순위로 되신 분들이 계속 더 연장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최대 12개월까지 받으실 수 있고 펀드가 남아있는 한에서 여러분들이 더 도움이 필요하면은 3개월을 추가로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최장 up to 1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 자금이 빨리 고갈될 거예요. 퇴거 위기에 놓인 분들이 무조건 우선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요. 렌트비가 밀려 있는 분들이 우선권이고 렌트비 여태까지 억지로라도 내신 분들인데 앞으로 낼 게 어려운 분들이 2순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얘기로 보여요. 앞으로 내야 될 렌트비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증빙을 하셔야 되고요. 3개월마다 계속 확인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수입 줄어든 그 확률이 적어지면 그만큼 순위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가 가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3개월이 지나면 추가로 3개월을 더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새로 뭐 어플리케이션 이게 아니고 아마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옵셔널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추가로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입자나 건물주 중에서 누구든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가 이런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건물주가 미리 신청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세입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각 관할 카운티에 신청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받으시는 그 렌트 보조나 유틸리티 빌 있죠? 전기빌 같은 거 이런 거는 세입자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요. 건물주한테 페이가 되거나 만약에 전기요금 에디슨에 밀렸다 그러면 에디슨에 직접 페이를 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바뀐 내용이에요.
이전에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들은요, 건물주가 사인을 해서 승인을 해야만이 마지막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연이 구독자님 중에서 2,000불 보조 마지막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자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보조금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건물주가 만약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이거를 세입자한테 바로 지급을 해줘요. 대신 감사를 하겠죠. 이거를 다른 데 용도로 쓰지 않고 그 돈을 건물주한테 페이한 그 기록을 반드시 제출하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가 참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무조건 신청하시면 돼요. 재무부에서 3개월마다 계속 리포트를 할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자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 거짓말로 하거나 이러면 큰 불이익이 받아요. 연방정부 지원금은 가짜로 서류 만들어가지고 하면은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감옥부터 보내고 나요. 이건 보석금도 없어요. 왜냐면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그거 경고하는 안내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여러분들 난감하시죠? 답답하시고 영어도 안 되시고 자 룰루맘의 채널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죠. 영어로 설명되어 있는 데들은 조금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211이나 311 헬프라인을 이용해라 이러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글에서요. ERA 211 그리고 여러분들의 카운티 2021 이렇게 해서 한번 서치를 눌러보세요. 그래서 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면 로스앤젤레스, 뭐 컨 카운티면은 컨 카운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래 맨 위에 211 la.org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오렌지 카운티면 또 뒤에 LA 대신 오렌지 카운티 그 카운티 이니셜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사이트가 오픈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대부분의 카운티는요. 2월 중순부터 오픈될 확률도 있어요. 왜냐면 펀드 받아서 또 시스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늦어져도 매일 확인을 해보세요. 포털이 오픈되는지. LA 카운티는요, 아직 포털이 오픈 안 됐어요. 오늘 날짜까지 곧 오픈이 될 거예요. 지금 준비 중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포털 오픈되는 거 마냥 답답하게 기다리실 필요 없이요. 여기 사인업만 해놓으면 이메일로 노리스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로 어떻게 받는지 사인업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노티피케이션 사인업 폼 여기 누르시면 돼요. 포털이 오픈되면 제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시뮬레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신청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포털이 열렸다 그러면 저한테 빠르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주소, 여러분들의 집 코드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세입자인지 건물주인지 이거 하시는데 대부분 테넌트가 직접 신청하세요. 그게 빨라요. interested in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뭐냐면 이거 받아서 어디에 쓸 건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밀림 렌트비를 준다. 이게 무조건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낼 거보다는 만약에 앞으로 내야 될 렌트비를 지원받을 분들은 맨 밑에 렌트 앤 유틸리티 비를 누르시는 게 좋고요. 유틸리티 비리라고 그러면은 유틸리티 지원해주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먼저 활용해라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렌트비를 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클릭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이메일을 등록해 놓으면은요, 차후에 다른 렌트 보조 프로그램들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안내도 받으시고 그래요. 그래서 I'm not a robot 여기 마크 하시고 submit을 누르시면은요, 앞으로 중요한 내용들이요, 계속 이메일로 공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211la.org 이런 데에서 이메일이 오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또 실수로 구독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눌러서 하면은 중요한 정보를 놓치니까 그거 주의하시고요. 또 스팸 메일 같은 데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놓치지 말라는 그거 계속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예요. 유틸리티 빌 내는데 어려움 있는 분들 있죠?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정보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부터 포털이 열렸어요. 제가 사이트 링크 해드릴게요. 바로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접수하실 수 있고요. 애나하임이나 산타아나, 얼바인은요. 여기로 신청 자격이 안 돼요. 아마 별도로 포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관할 시에 알아보셔야 돼요.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 80% 메디언 인컴이 얼마인지 여기 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정이면 82,000불,
그리고 4가정이면 10만 2천 불. 꽤 여기 퍼센테이지가 높죠. 오렌지 카운티는. 그래서 여기 I agree 누르시고 여러분들 first name, middle name 항상 띄었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last name, suffix는 안 쓰셔도 돼요. 뭐 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쓰는 분들은 junior 이런 식으로 쓰니까. 그래서 G코드를 넣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G코드 92856을 치면은요. 이런 식으로 sorry, you don't qualify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일부 지역은 가능하고 일부 지역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코드를 넣었는데 이 메시지가 나오면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지역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르신 다음에 아래 질문들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건 참고로 보세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소득이 적은 순서대로인데 여기 산타아나가 지금 애나하임하고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걸로 신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별도로 포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코드가 해당되는 분들은 질문이 아래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맨 위에 렌트 하시는 분들만 가능하니까 여기 yes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여러분들이 섹션 A처럼 저소득층 혜택을 받으면서 보조받는 분들은 안 돼요. 그래서 시민아파트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렌트비가 밀렸거나 다음 달에 내기 어려운 거야. 그럼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신청하니까 yes라고 해야 되죠. no라고 그러면 신청 자격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나 밀렸나 그래서 이거 달수 밀린 거를 적는 건데 만약에 아직까지는 밀린 건 없지만 지금부터 힘든 분들은 그냥 지로라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숫자가 더 높아질수록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월 렌트비 얼마인지 여기 적으시고요. 관리비 같은 거는 포함하지 않고 순수한 렌트비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yes라고 해야 신청 자격이 되겠죠?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yes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또 아래로 나와요. 월 수입을 적으시는데 부부면은 부부 공동으로 그래서 실업수당 받는 분들도 여기에 실업수당 다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이 지금 차트보다 수입이 적느냐 그러면 이거보다 당연히 적어야 자격이 되죠. 그래서 yes라고 하시는 분들만 되고요. 밑에는 qualify for unemployment benefit, 실업수당 자격이 되느냐, 그리고 밑에 수입이 감소됐느냐, 예상하지 못한 경비들이 발생됐느냐, 갑자기 뭐 코로나 때문에 아파갖고 병원비가 들어가고 약값이 들어가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거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양육비 주던 스파우스가 양육비 못 줘서 그것도 어려움이 있거나. 근데 대부분은요, 맨 위에 두 번째, 맨 마지막 요거는 무조건 다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해당되는 분들은 마크 하셔요. 그래서 이게 마크가 많을수록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포인트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거주지를 잃거나 홈리스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랬는데 아니요. 그러면 신청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당연히 렌트비를 여태까지 잘 내고 이번 달부터 못 내면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렌트비 안 내면 쫓겨나니까. 그래서 그 맨 위에 거는 절대 마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신청 자격 안 돼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밀린 렌트비가 있는 분들 거기 마크하시고요. 밀린 렌트비가 없는 분들은 마크 안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전기요금 밀렸는지 요 내용은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나서 해당되는 거 전부 마크하시면 돼요. 렌트 계약서에 부부가 공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yes라 그러고 한 사람만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싱글맘이나 뭐 싱글데리나 이런 분들은 no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볼 때 포인트로 가기 때문에 팁이 뭐냐면 아내분과 남편분이 동시에 있으면 제가 항상 누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2021년도에는 아내분이 무조건 대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올라가 있어도 신청을요. 아내분 이름으로 우선으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지. 자, 그리고 여기 렌트 계약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실게요. 정부에서 그랜트 같은 거 지원하는 거 파일을요. 반드시 PDF로 하셔야 좋아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읽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파일이나 이럴 때 뭐가 계속 에러가 내는 게 이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PDF 파일로 하시고요. 집주인한테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알리는 그 디클레이션 레터를 보냈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yes라고 하시고 이 서류가 뭐냐면요. 요렇게 된 서류가 있어요. 제가 요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요. 링크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 편지를 여러분들이 사인해가지고 건물주한테 25% 렌트비 내면서 지급한 그 기록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 여러분들이 사인해가지고요. 건물주한테 보내시고 만약에 보내신 적이 없다면
그리고 이 파일을 PDF로 보관해서 같이 업로드를 하셔야 돼요. 파일 업로드 하실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PDF로 하시고요. 밑에는 태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 1월 말까지 태거 명령 못해요. 근데 이게 연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yes라고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직은 태거 명령을 안 내리니까 no라고 하시고 밑에 소셜 번호가 있느냐 그러면 되도록이면 있는 분들은 yes라고 하세요. 그리고 소셜 번호 있는 분들 마지막 4자리, 그 다음에 소셜 카드에 나오는 이름 적으시고 밑에는 성 적으시고 젠더는 성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우선으로 신청하시는 게 좋으니까 female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남편분 이름 넣으시는 것보다 아내분 이름 넣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시안 마크 하시고요. 아래는 non-Hispanic 마크 하세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거기 적으시고 그리고 제한 군인들은 yes, 없으면 그냥 no. 여기에 대부분요. I don't know, 뭐 refuse 이런 거 하시면 좋은 게 아니에요. 포인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맨 밑에는요. 여러분들 유틸리티 빌도 서포트를 하는데 전화비나 인터넷 비는 해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밀린 유틸리티 빌이니까 가스 요금이나 전기 요금이 대표적이죠. 관리비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밀리신 분들도 yes. 근데 만약에 지금 신청하는 시점에 2월 달에 내야 되는데 안 낸다. 이것도 밀린 거예요. 렌트비도 2월 달 보통 5일이나 10일까지 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안 내고 있었어요. 신청 시점에. 이것도 밀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뜻을 얘기하는지. 여러분의 셀폰 번호 적고요. other phone number에는 여러분들 영어가 잘 안 되면은 자녀분들 전화번호 같이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럼 문자가 뭐가 와도 자녀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메일. 두 번째 이제 세컨더리 하우스홀드니까 만약에 컨트랙에 두 분이 같이 돼 있으면 그분도 넣으시고요. 만약에 없으면 한 사람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드레스 쭉 적으시고요. 서밋을 누르시면 신청 접수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로 뭔가 신청 접수됐다는 안내가 올 거예요.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분을 도와드리는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어서 이 뒤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유사할 거예요. 이메일로 오고 기다리고 리뷰하겠다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만약에 요거 업데이트하는 내용이 나오면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하고 안 되면 로스앤젤레스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할게요. 거의 연방정부 그 재무부 규정에 맞추기 때문에 약간 포맷이 달라도 룰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일단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신청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해드려요. 리스 계약서에 아내분과 남편분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우선으로 신청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설명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렌트 컨트랙 파일 업로드 하실 때 반드시 PDF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번 캘리포니아 그랜트도요. PDF로 업로드 안 하신 분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거 신청하셔 놓고는 아무 연락 없는 분들은 혹시 워드 파일이나 이런 파일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사진 파일 외에는요. 모든 다큐멘트는 PDF로 하는 게 좋습니다. 건물주한테 주는 요 어려움이 있다는 그 디클레레이션 레터도요. PDF로 업로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에러 내면 안 돼요. 절대로 워드 같은 거 쓰지 마세요. PDF입니다. 여러분들 관할 카운티 오픈되는지 사이트 계속 확인하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찾는 건지 알려드렸죠? 그래서 일부 지역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외에는 거의 다 카운티에서 하니까 구글에서 미리 찾아갖고 여러분들 웹사이트 매일매일 확인해 보세요. LA 카운티 신청 절차는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LA에 계시는 분들인데 신청하는 거 어려우신 분들은 제 동영상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만약에 빠르게 뭐 정보가 변경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빨리빨리 저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파일 업로드 할 거라든지 이런 거 준비해 두셨다가요.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혜택들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